여기저기 토체의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하고. 최고의 리더십의 최고봉은 무슨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네. 가족 리더십이라고 존 맥스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먼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거 이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리더십이 리더십의 최고봉이라고 존 맥스웰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저도 그 말을 떠올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떠올리고 자, 그래서 그리고 리더는 모든 것을 통제 조정한다. 협력하고 소통하고요. 그런 의도 마치 통제 매니저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개만 그러니까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맞지 않다. 그런데 특히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피터 드러크 리더의 전형이라고 극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을 하는 이 사람. 헤이 트루먼. 이 사람은 카리스마라고는 찾아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리더라고 피터 드러크가 극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니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을 말이죠. 승리로 이끌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끌을 수 있었는데 이분이 근무를 하는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뭐가 있죠. 요게 뭐냐면 요 글씨입니다. The buck stops here. 그죠? 벅은 어떤 수사성을 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책임을 뜻합니다. 책임. 아시겠어요? 책임이 여기서 멈춘다. 여기는 책임이 끝난 곳이다. 책임이 끝난 곳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뭔가가 말이죠. 저기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탓을 할 때라도 있죠. 리더는 남들한테 넘길 데가 없다. 여기는 책임이 끝난 곳이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죠?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항상 21가지를 얘기하는데 리더가 20가지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이건 내려놓는 데 있으면 리더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책임감. 책임감.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그렇지만서도 견디고 그렇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하고 앞서가려고 그러죠. 내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제목이 뭐죠? 불시착. 예, 불시착. 네. 예. 여기 어디 있습니다. 뉴욕이죠. 이 어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거기 기적인데 말이죠. 이 여기에 진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아주 뛰어난 초능력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이 진짜 어떤 기고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려낸다. 이 허더슨 강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영화로 나왔죠. 책임감. 그래서 리더는 더 멀리 보고 더 먼저 보고 더 빨리 보고 그죠? 그래서 존 맥스웰은 리더십에 장기 투자를 하면은 성공은 땅은 당상이 없어요. 대부분 리더십을 그렇게 리더십은 기를 수 있고 리더십은 배워야 되고 배울 수 있는 스킬이라는 스킬. 근데 대부분 사람들 리더십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리더십의 대가들이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리더십은 뭡니까?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없다.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고 정답은 없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합니다. 3번은 뭡니까? 자기 한계 보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리더십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을 해볼 때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예, 역시 그죠? 예. 야, 이게 지금 그 시합 같으면 벌써 말이죠. 이게 스티커가 이거 몇 개 나가겠는데 말이죠. 오케이. 자, 살필 샬트랍니다. 다
다들 이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다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차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차이 뭘까요? 관찰. 두 번째 차는요? 성찰. 성찰. 요 두 개의 눈은 성찰을 하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을까요? 관찰하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을까요? 요 두 개는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도 잘해야 되고요. 또 다른 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운을 동원해 가지고 성찰도 잘해야 됩니다. 성찰도. 관찰하고 관련돼가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이 과학도들한테 말이죠. 교수가 과학자들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아시겠어요? 뭔가를 새로운 어떤 업적을 이뤄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패러다임을 쓰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너희들 학생들 오줌을 B급에 다 받아오라고 했어. B급에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다들 오줌을 받아온 거죠. 받아오니까 자, 이 오줌을 맛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수가 말이죠. 찔러가지고 맛을 본 거예요. 자, 교수 맛을 봐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가 그렇게 하니까 다들 따라한 거예요. 다들 따라가지고 맛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맛본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은 여러분들 용기가 대단한데 여러분들은 과학도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오줌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먹는 그런 용기 대단하긴 한데 그런데 과학도는 관찰력이 있어요. 자기는 여기에 먹는 듯 하면서 찔러 먹는 듯 하면서 금지로 찔러 먹었다. 관찰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찰력이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는요 이 관찰력이 뛰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관찰력이 잘 안 생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 나무 뭐 저는 엄청나게 이 회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회 종류 거의 모릅니다. 횟집에 가 한 번도 제가 골라가지고 먹은 적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거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뭐냐면은 뭐 강의 같은 거, 책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은 관찰력이 생겨요. 그 어떤 분은 제 강의 듣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진짜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시적절한 그런 어떤 뭡니까?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냐 또는 명언을 얘기할 수 있냐 나도 모른다. 그 보면은 어떤 그게 말이죠. 아 이건 이런저런 원리에 의해서 맞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놔놓으면은 저 안에 어느 곳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다가 그 상황에 맞게끔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명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관찰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관찰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놔야 돼. 내 걸로. 여러분들 인터넷이 얼마나 지식 정보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식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보예요. 데이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거화 되었을 때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내 거화 됐을 때. 내 거화 된다. 내 거화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을 많이 하고 말죠. 승찰. 내가 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집에 재크나이프, 스위스 재크나이프 있으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은 누군가가 도망 훔쳐갈 수 없어. 아시겠어요? 내 거만 돼 있어요. 내 거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찰도 잘하고 성찰도 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성찰하고 하는 그런 거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누나 결혼해버리고 형은 군대 가버리고 병든 아버지하고 둘이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될까. 그래 되니까 혼자서 일기장하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게 물론 뭐 안 쓴 기간도 있지만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마 좀 이렇게 제가 도움이 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어떤 관찰과 성찰에 의해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바뀌어야지만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면요? 습관. 예, 습관이 바뀌면 성품. 예. 뭐가 바뀔까요? 상품이요. 오케이, 그죠? 다들 여기에서 바로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것을 빼고 요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게 교육을 하고 워크샵을 해봤겠습니까? 기업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빼고라도 이렇게까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품의 자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5%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생각이. 여러분들 이 책 다 읽어보셨죠? 네. 뭡니까? 네. 이 책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 예병욱 리더님 뭔 뜻입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생각은 현실. 생각은 현실이에요. 생각은 현실. 세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은 현실이에요. 생각은 현실이었는데 처음에도 앞에도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런데 왜 생각이 현실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요?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왜 안 되어질까요?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와우, 예,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일반인들은 이 생각의 밀도를 못 높입니다. 생각의 밀도라는 것은 집중력이에요, 집중을 잘 못합니다. 이거 생각했다가 말이죠, 저거 생각했다가 막 이게 망상으로 막 뻗어나가요. 그래서 생각이 현실이 되긴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의 밀도를 잘 못 높인다니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 때문일까요? 생각을 한 가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 네. 한 가지 유지는 할 수 없다. 또요. 믿음. 어서 오세요. 예, 예, 빨리. 예. 여기 펜 있는데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 빈자리로 찾아가실 때. 예. 그죠? 그 들로우 모트렉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생각은 현실이 되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 저는 가장 큰 것은 왜 또 집중을 못 하느냐? 제가 로쿠급 없이 강의할 때 초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큽니다. 보이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맞아요.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안 보이지만 생각이 뭘로 나온다? 말로 나오죠.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오케이, 들려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다 같은 오간이잖아요. 보인다고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 쉬울까요?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쉬울까요? 그래서 승부자들은 거꾸로 한다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제가 로쿠급 없이 강의 그 핵심이 뭡니까? 리더들은 항상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해요. 효과성. 일과 삶에서 효과성을 추구한다니까.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를 하는데, 그런데 생각이, 마음이 말로 나오는 거, 이거는 순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말도 달라지지만은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것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을 잡는 게 쉬울까요? 보이는 말을 잡는 게 쉬울까요? 말을 잡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성공자들은 항상 말 조심을 하는 거예요. 말 조심. 그래서 입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 말만 컨트롤할 수 있어도 우리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 그냥 말을 막 흘려든다. 한 분이 교수님 이런 어떤 이게 자기 개발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나오는 그 말이 지금 이런 뭐라고요? 물은 언젠가는 수증기가 되고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생각은 말은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말을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시는 거죠. 이쪽에 안에 있는 것이 순방향도 맞지만은 역방향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들은 맞죠. 역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방향. 그게 로쿠급 없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이 그렇다니까. 거꾸로 한다니까. 거꾸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고, 저는 이 책을 보고 말이죠. 제가 뭔가 저한테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어떤 구절을 보면 말이죠. 너무나 또 희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은 또는 하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죠? 생각대로 되어진다. 들로 디렉션이죠.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아시겠어요? 창의적이고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생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네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 하면서 돌려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한테 돌아오는 그게 뭘까요? 하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 생각들을 다 잡고 네한테 돌려준다니까요. 그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느낌. 주변 사람들 우리 맞죠?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느낌이요. 느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하늘은 여러분들을 말이죠 느낌으로 돌려준다는 느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느낌이 나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느낌으로 느낌. 자, 생각은 보이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느낌은 들리는 거나 보이는 거나 같은 그런 오간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느낌을 항상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거의 항상 좋은 느낌 속에 머물러요. 이 느낌은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처지면 이걸 스스로 말이죠. 몸하고 마음하고 같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러네. 이래 하면은 일어나가지고 또 상체를 한다든지 푸시업을 좀 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느낌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안 보여요. 컨트롤이 안 돼. 아시겠어요? 생각이 말로는 오기도 하지만은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느낌 속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좋은 생각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되어지는데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요. 그 바탕에 느낌이 있습니다. 감정. 하늘이 잡아가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한테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에서 있으니까 안에서 오는 거죠. 이거는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현재 의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감정은 잠재의식의 자리입니다. 잠재의식의 자리. 현재 의식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그럽니까? 잠재의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럽니까? 잠재의식. 이 책, 지금 여기 나오는 책들은 전부 자기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시앤 머피의 이 육부산업학교에 오신 분이 말이죠. 전문까지 하신 분이 이 번역을 하고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입니다. 이 그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이 기다라고 믿어버리면은 우주에 있는 온갖 에너지와 파워를 끌어와서 그것을 실현을 시켜버린다. 실현을 시켜버린다.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을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아카바의 성문 읽어보셨죠? 그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읽어보는데 아카바의 성문에 보면은 그죠? 6번째 두루마리가 뭔지 아세요? 내 감정이 지배자가 돼요. 이거예요. 10가지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6번째 두루마리가 내 감정이 지배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요 생각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감정이 기폭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도 틀리고 심하죠. 이 플럭추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감정이 말이죠. 기복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일정하게 생각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일 수가 있다. 그 생각이 바뀌면 바뀌는 건 맞는데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바꿔도 그런데 생각이 말로 나온다. 말은 어떤 행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걸 해도 여기 바뀌고 요렇게 해도 순방향으로 해도 되고 역방향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제일 높고 그 법칙 강의 듣는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개념은 어떤 잡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지만서도 이 감정은요 생각하고 상관없이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자, 6번째 두루마리가 그렇고요. 예. 이 책 작지만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누굽니까? 에밀 쿠에. 예, 자기 개발 하시니까 그죠? 에밀 쿠에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아시겠어요?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플라시보 효과, 그쪽이 위약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욕구와 상상력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상상력. 그 욕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난 어떻게 잘 살고 싶어, 어떤 일에 돈 많이 벌고 싶어, 생각이라는 생각. 상상력이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진짜 막 이어진다 이 느낌.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이 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그 느낌 속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는데 상상력이 있는 욕구와 상상력이 붙으면 100전 100패, 100전 100승 상상력입니다. 상상력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에요. 감동, 감탄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빈장한 사람은 자기 개발하기에 어떤 성공하기에 조금 더 더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제 자성의 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화근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리스웰 그쪽이 뭡니까? 그 세월간에 그거 보면은요. 알리스웰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게 그런 것들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난 잘 될 거야. 제 자성의 연이에요. 이게.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배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재의식을 바꾸는 건 현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넣기를 해주면은 잠재의식이 기다라고 믿어요. 바뀌어요. 그런 바뀝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고 이런 사람들 폴 마이어고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되고 싶은 상태를 적어나는 거 그걸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인드 파워라는 책을 지금 제가 저기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다라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믿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됐더라고. 여러분들 외치면 아시겠어요? 믿으면은 더 효과가 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뛰어난 거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하게 되면은 아시겠어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네. 부활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 시크릿이라는 책 말이죠. 그게 나와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놨는데 시크릿은 이 책에 한 100분의 1 정도 뺏기고 100분의 1 뺏기고 부활이라는 책은 여러분들 잭 캔필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공주자입니다. 아시죠? 시크릿에도 나오잖아요. 잭 캔필드 박사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이런 어떤 돈은 어떤 원리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진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돈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일깨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신분이 두 목사님이세요. 그 한 목사님이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필 박사예요. 들어보셨죠? 적극적 사고방식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분도 찾아가가지고 이쪽에 제켄 필드 박사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나 돈 벌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분이 설교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강의 듣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가 아이크 목사예요. 아이크 목사. 이 사람은 흑인 목사인데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머니